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떤 사건이든 진행을 하실 때에 이 집이 명의가 건축물 대장상 뭐 또는 등기부등본상은 내 명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신탁세대로 되어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신탁세대는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대출을 받으신 게 아니라 뭐 신용 등급이 부족하시거나 뭐 이래서 신탁사가 보증을 해서 이 집을 구매하실 때 대출을 받으신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도 요 신탁사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집을 구매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못 갚으면 우리가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대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효가 되면서 길게는 뭐 한 2년까지도 2, 3년 정도 이렇게 좀 더 이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요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아니라 신탁사가 보증을 서서 은행이 대출해 준 거라서 법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집의 명의가 본인 그 세대주의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신탁 표기가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신탁사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 하자 관련돼 있는 어떤 뭐 심사 사건이라든가 분쟁 사건이라든가 뭐 재정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집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신탁사이니까 이 신탁사한테 이 대리인 선임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요걸 받아서 같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토부에서도 요걸 이제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이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대리인 선임계에 들어가는 신탁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성 방법을. 자, 좀 가까이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건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심사 사건이면 심사 사건, 분쟁이면 분쟁, 뭐 재심이면 재심, 그다음에 재정이면 재정. 요건 이제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건 번호가 있는데, 요 사건 번호는 아직 안 나온 경우들도 있죠. 이거 접수할 때 이걸 미리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 사건 번호가 안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그냥 공란으로 해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접수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죠. 그 홈페이지에서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로그인 번호로 로그인만 하셔도 사건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냥 그 중에서 아무 사건이나 한 사건만 번호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번호가 이어지면 1-10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 번호는 하나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당사자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수로 세대주가 이제 세대주 이름을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세대주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설명해 드렸지만 실질적인 지배 소유권자인 땡땡땡 뭐 무슨 신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실질적인 법적으로 이 집의 권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바로 이 세대주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의 명의자가 이제 여기에 성함을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공동명의시면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두 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부부가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요런 거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이제 이런 걸 작성할 때 좀 실수를 하시면 되게 문제가 커지는지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가 접수하지만 이 당사자가 신탁사가 되고 요거에 대한 상대방이 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에도 내가 대리로 이 신탁사를 통해서 받는 거라서 대리인에다가도 명의자 세대주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년을 넣으시고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위임사항은 간략하게 이미 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다른 걸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날짜랑 신청인, 여기 중요합니다. 신청인.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신탁사이니까 신청인도 신탁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반드시 신탁사의 직인 날인이 되고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실수하면 안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작성을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신탁사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신탁사에서 본인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 양식을 다운로드 받겠죠. 뭐 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줬는데 잘못 작성하면,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왔다 갔다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니까 이거를 실수하면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뭐 한두 주 이렇게 뭐 2, 3주 이렇게 딜레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탁사에 있는 분들이 요거 기다렸다가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신탁사 내부적으로 이 결제를 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실수하면 이게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길게는 뭐 한두 달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실수 안 하게끔 본인이 작성하셔야 될 거를 미리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도 받은 다음에 담당자한테 직인 날인은 어디다가 해야 되고 요거 어디다 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 아니면 뭐 이걸 의뢰한 곳이 있으면 의뢰한 곳에서 물론 이런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편을 받아서 요거 우편으로 뭐 사건을 접수하시거나 또는 이제 온라인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때는 스캔을 받아가지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감증명도 한 통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리인 선임계 한 통, 그 다음에 이제 신탁사의 인감증명서 한 통. 그런데 이것도 원본 아니라 사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스캔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수하실 때 반드시 신탁세대는 대리인 선임계 플러스 이 신탁세대이니까 신탁인감이 한 통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신청서류에 보면은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한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누구죠? 이 신탁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신분증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그 아무 데서나 이 웬만하면 다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받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 신분증,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대리인이 되는 거죠. 대리인이 되고 또 이제 변호사 또는 뭐 신분증은 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리인 여러분들 신분증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사건 접수할 때 신분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재직증명서 이건 아닙니다. 큰 의미 없어요.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 하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관리업체가 이 하자 보수에 대한 대리인이 선임이 변호사 또는 관리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이 두 사람만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관리업체가 이걸 대리를 하는 진행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재직증명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고 또 관리업체에서도 안 해줄 겁니다. 이걸 대신해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업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인감증명서 한 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뭐 어떤 사건을 진행하시든 신탁세대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 대리인 선임계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좀 최대한 뭐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하자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이행증권 청구 대행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해서 발빠르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도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